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 중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구조대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두려움이라는 그 벽만 넘으신다면 이제 1년 안에 무조건 유명한 사람 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즈니스 쪽에서 그래도 14만 정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에겐 크고 누군가에겐 너무 작은 인플루언서입니다. 뭐 인플루언서의 뭐 깊은 정의까지 들어가서 진짜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가 뭔지 우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라블라의 첫 컨텐츠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처음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쉽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청 대단하게 본단 말이죠.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인플루언서가 아니신 분들은, 특히 팔로워가 평생 없었던 분들, 그러니까 내 팔로워들은 다 내 지인이거나 동료거나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그런 분들은 정말 불특정 다수의 팔로잉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게 낯설고 어렵게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꽤나 상식적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따져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은 꽤나 쉽고 상식적이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단은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팔로잉을 받는 일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그냥 마케팅의 원리를 활용할 뿐이다. 딱 그 정도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이유를 굳이 찾아서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없어, 나는 영상을 찍을 수 없어, 나는 편집을 할 줄 몰라.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는 나이가 많아, 혹은 안 해봤어.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들, 그리고 잘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어디든 이 컨텐츠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잘 하세요. 아니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 컨텐츠 만드는 거 그걸 못하겠다? 제 생각엔 핑계입니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면서 하기 싫어서 보기 좋은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군대도 어렵지 않고 귀찮은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어서 군대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군대에 가보니까 아유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그냥 귀찮은 게 많은 위계가 있어서 그럴 뿐이지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기저에 있는 생각부터 바꾸면 그제서야 진짜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컨텐츠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해서 그거 말고 라는 것을 찾는 분들은 사실상 인플루언서가 되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의 핵심이 컨텐츠가 아니고 수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이 컨텐츠를 만드는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잘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선택지들이 있겠죠. 잘하는 사람이야 다르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컨텐츠에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잘 모르겠고 이거 그냥 계속 만들란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처음에는 되게 더뎌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무섭게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미련한 게 낫다, 미련한 게 똑똑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컨텐츠를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면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컨텐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주류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파니인가? 가수 소녀시대 티파니가 박진영 씨와 뭐 여러 식사 자리에서 자기는 주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진영 PD가 했던 얘기가, 지금 티파니가 진짜 용기 있는 얘기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비주류를 멋있게 생각하고 주류를 좋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대요. 맞죠? 근데 그러면서 소비하는 거는 주류라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도 사실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세계에 미친 듯이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출신이 마케터라 팔리는 걸 좋아하고, 근데 조금 더 멋있게 팔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거기서 너무 멋만 생각하면서 비주류, 내가 이 시장을 뒤엎는 어떤 혁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 이야기가 정말 이제는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그 시작으로 하셨다가 친구들 보기에 좋은 영상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해야 되는데 예술을 하고 있다. 예술이 지금 우리의 어떤 일에서 참 중요해졌지만 그래도 상업은 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업을 하면서 너무 예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예술과 상업을 잘 접목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는 편이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지금 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서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가 생각보다 주류에 가까워야 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큰 시장에 들어가는 편인데, 저에게 실버 버튼을 안겨준 저의 원래 채널에서는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크다고 생각했고, 저는 마케터니까 그걸 접목했더니 채널이 큰 거였어요. 처음부터 좀 팔리고 있는 시장에 들어간 거지, 그냥 무작정 해서 됐다고 저는 솔직하게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건, 아니 그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 시장이 좀 큰 것 같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나를 팔로잉 해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반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라, 이걸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대상만 넓혀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 세상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눠 있고,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우린 부르죠. 다양성이 이 세상의 기반인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집단의 크기가 큰 쪽을 선택해야 된다. 팔로잉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레드오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큰 시장에서 조금 떼오면 아예 비주류인 시장에서 전체를 얻는 것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잘 골라야 합니다. 절대 모두를 위한 건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 무지한 겁니다. 주류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러면 절대 영향력, 팔로잉을 가질 수가 없고, 혹여나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시장만 잘 선택하더라도 진짜 실력이 없어도 본인의 채널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내가 고를 수 있는 시장 중에서 큰 시장을 고르되 내가 그래도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컨텐츠가 중요하다. 맞아요. 컨텐츠가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은
그냥 남들이 뭐라고 뭐 짓거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간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그 분야에 좀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푹 빠져 있어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스스로의 어떤 원동력이 있는 거죠. 결국에 컨텐츠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능이 없으면 질보다 양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주제를 선정하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뭐 제대로 뭐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돼, 이거 뭐 안 되겠어, 그러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례 보면서 저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쪽 시장 가가지고 이거 아니었나 보다, 또 딴 데 보고 저거 좀 뜬다.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엔 절대 어떤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 탐색가죠, 탐색가. 그냥 이런 게 잘 된대, 잘 되더라가 돼야 되는데 잘 된 대로 끝나는, 계속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분들, 저도 이제 좀 알려져서 유명하신 분들이 감사히 저를 만나주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해서 알고 있지만, 이분들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정말 바빠 보이는데 컨텐츠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컨텐츠 기획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컨텐츠도 계속 봐요. 연구도 하고. 인생이 컨텐츠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이것저것 도전했을 때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아직 안 되셨다면 인생이 컨텐츠였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게 대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일상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진짜 되고 싶으면 대신 세 번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그래도 주류에 가까워야 돼요. 시장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째야? 또 다섯 번째. 그래요. 이제 좀 시장 커요. 내가 선택한 시장도 크고 또 내가 그래도 오래 끌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그 시장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 다 베껴가지고 하면 카피캣밖에 안 돼요. 똑똑한 모방자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결국에 내 포지션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서브타이핑이라고 불러요. 피자를 생각하면 편한데 피자 먹을 때 우리 조각 떼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전체 시장을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내가 몇 조각 먹을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서 결국에 내가 그래도 이 주제와 이 시장을 선택했고 여기서 내가 잘 싸우려면 내가 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가장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시켜야겠다. 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자리 잡을 겁니다. 생각보다 쉬운 거 아세요? 컴퓨터 키거나 핸드폰 켜야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 채널에서 노력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 많고 시장도 큰데 그 중에 마케터는 없구나, 마케팅 관점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럼 내가 나서보자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내 스마트 스토어 키운다, 이건 브이로그 찍고 기록기 찍고 그럴 때 저는 원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포지션을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의 색깔이 굳혀졌습니다. 마케터로, 마케팅 좀 아는 사람으로. 근데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방향성을 끌고 가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 컨텐츠만 잘 만들어도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내가 또 혁신가가 되어가지고 또 이제 비주류의 방식으로 빠지죠. 이 시장 전체를 흔들어야겠다, 그게 진짜 멋있는 거다, 좋고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노트에 혹은 포스트잇에 글을 쓸 때 볼펜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세요? 혹시 핸드크림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글씨를 쓰는 분이 계신가요? 새롭잖아요. 없던 거였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셔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고추장을 타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롭잖아요. 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새로워도 좀 똑똑하게 새로워야지. 이건 진짜 아니다. 없던 거 만든다고 새로운 거, 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잘 팔리는 걸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다 일반적인 사이즈였으면 빅 사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흔하지만 이 정도의 새로움이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컨텐츠라고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들 궁금해서 검색해 봤을 때 요즘에 진짜 안 나오는 컨텐츠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정말 이상한 어떤 호기심이나 망상을 해서 그거와 딱 맞는 컨텐츠는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검색할 때, 컨텐츠들을 소비할 때 안 나온 적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국에 이 컨텐츠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에이, 무슨 수작 부리는 사람의 방법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간다는 PD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잘 팔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지. 저는 막 새롭고 멋있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고추장 섞어가지고 주는 사람, 저는 화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새롭지 않아도 내가 그걸 먹고 싶다고. 그러면 맛있게 잘 만들어 주는 사람 고마운 거예요. 저는 또 멋있는 것도 좋아해서 더 멋있는 공간에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너무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걸 오히려 진짜 받아들여야 성장하는 그 계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나라는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컨텐츠, 분명히 이건 아무 컨텐츠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갈 시장 다 선택하고 여기까지 대화를 끌어온 거예요. 내 시장 안에서 어떤 포지션까지 취할지 딱 정해졌다면 나라는 그 사람의 색깔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요가 있는 컨텐츠의 색깔, 그 두 개를 섞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 저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안에 원리로 따지자면 뭐 그 컨텐츠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뭐 재미가 있어야 된다, 공감이 되어야 한다,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 아메리카노에 고추장을 섞는 그런 생각과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꽤나 쉽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모든 컨텐츠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계속 발행하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손가락의 개수 그만큼만 채우면 아마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될 겁니다. 그건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채널이나 네이밍을 어떻게 하실지라도, 처음에 그 네이밍을 누가 보고 비웃었을지라도 그 10손가락만 채우면요 진짜 사랑받는 컨텐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거나 여기저기 인터뷰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거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이 어떻니, 뭐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 되니, 뭐 무슨 색깔이 좋으니, 뭐 카메라는 뭐가 좋으니, 그거는 되게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감히 말씀드리건데 잘 검색해서 잘 하시면 돼요. 그건 너무 기초적인 거라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할 사람들은요 그것만 쫓아다녀요. 뭐 알고리즘이 뭐 어떻게 됐다느니, 그거는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고 뭐 하면 돼요. 거기에 목맬 필요 없고, 밖을 나갈 때 신발을 신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야 발이 안 더러워지고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려는 플랫폼에서 이건 좀 지켜달라는데 지켜야죠. 누가 봤을 때 소리 좀 별로예요, 고쳐주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소리 고치는 방법도 찾고. 근데 그걸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다? 그걸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된다? 아니요. 그냥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것처럼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그 숟가락 젓가락이 외국에 나가면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또 거기 가면 그 룰에 맞춰서 먹어야죠. 인도 가면 손으로도 먹어봐야죠.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좀 인플루언서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새로운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에겐 기대치가 없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구조대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두려움이라는 그 벽만 넘으신다면 이제 1년 안에 무조건 유명한 사람 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